으면 좋겠어요. 자, 우리가 오늘 배울 게 뭐냐면 첫 번째 함수예요. 삼각함수, 지수함수, 로그함수 나가기 전에 함수에 대해서 자, 우리가 이런 거 생각해 봅시다. 함수의 특징을 뭐하자? 파악해보자 라는 거예요. 함수의 특징이 뭘까라고 얘기할 수가 있겠는데 자, 우리가 함수라고 얘기하시면 그냥 뭐예요? 뭐 어떤 느낌을 갖고 있어요? 뭐 푼다? 뭐 그린다? 뭐 이렇게 갖고 있는데 우리가 함수에 대해서 특징을 정확하게 알아야지 문제에 어떻게 나올지 생각을 하고 대처할 수가 있습니다. 자, 첫 번째 뭐가 있냐면 함수의 특징 정의는 우리가 기본적으로 알았을 때 자, 이거에 대해서 생각을 해봐야 돼요. 정의역과 치역. 자, 정의역과 치역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들이 생각을 했을 때 이 정의역이다 라는 게 별 의미가 없을 수도 있겠지만 자, 생각을 해보세요. 1학년 때 정의역이라는 친구는 일반적으로 뭐였죠? 실수 전체. 웬만해서는 끊었어? 안 끊었어? 안 끊었죠. 그냥 다 넣지. 근데 시간이 지나면서 정의역을 뭐 하기 시작했어? 토막을 냈거든요. 그 첫 번째가 어디였어요? 절대값. 그 다음에 두 번째가 가우스. 이런 애들. 그러면 나는 함수의 특징을 파악할 때 첫 번째 이 정의역에 대해서 제한을 두는지 즉 닫힌 구간인지 열린 구간인지 아니면 반닫힌 구간인지 이런 거를 파악해서 문제에서 풀 때 적용을 해야 돼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로그함수 배웠죠. 로그함수라는 건 굳이 x 정의역에 대한 표현을 해야 하네요? 안 하지. 왜? 진수 자리는 누구만 들어갈 수 있으니까. 양수. 그럼 문제의 정의역의 표현이 안 됐어. 그럼 내가 뭐 해줘야 돼요? 그 정의역을 찾아서 내 손으로 써줘야 돼요. 뭔 말인지 이해할 수 있겠어요? 자, 그럼 정의역이 첫 번째 실수 전체인지 아니면 어떠한 정해진 구간인지 아니면 주어졌는지 안 주어졌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내가 판단을 하고 문제를 스타트해야 됩니다. 이 친구 굉장히 중요하죠.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치역. 자, 치역은 정의역에 딸려있는 결과물들이죠. 생각을 해보세요. 우리가 배운 함수에서 다항함수라는 친구들은 뭐 치역에 대해서 별로 신경을 써요? 안 써요? 안 쓰죠. 그렇잖아. 뭐 1차, 2차, 3차 뭐 어디서부터까지 또는 실수 전체 이렇게 얘기하니까. 근데 2학기 때 분수함수를 배우는데 이 분수함수에서 뭐합니까? 뭐예요? 분수함수에서 분모가 0으로 만드는 정의역 하나 빼죠. 그렇죠? 그럼 치역도 하나 빠지겠죠. 그 다음에 뭘 배웠어요? 루트 들어간, 근호 들어간 무리함수 배웠죠. 무리함수도 어떻게 됩니까? 치역이 정의역의 시작점으로부터 어떻게 위로 가냐 아래로 가냐.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미적분 2에 나오는 삼각함수, 지수함수, 로그함수라는 이 세 가지 초월함수. 삼각함수는 탄젠트 빼고는 실수 전체죠. 탄젠트는 뭐예요? 점근선 있는 그 라인은 빼고 가잖아. 그쵸? 지수함수는 실수 전체죠. 로그함수는 어떻게 돼요? 진수가 양수인 부분입니다. 거기에 스타트해서 로그함수는 치역이 뭐가 돼요? 실수 전체. 지수함수는 치역이 뭐가 돼요? 양수.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겠지. 그럼 정의역에 따라서 치역을 생각해 보는 건 당연하겠구나 라고 얘기할 수 있겠고.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자, 우리가 미분이라는 걸 배우면서 미분의 목적이 뭐라고 생각을 해요? 미분의 목적. 자, 미분의 목적에 대해 생각을 하려면 좀 근원적인 얘기인데 우리가 함수라고 했을 때 자, 얘들아 여기 보세요. 다항함수라는 거 있다고 배웠죠? 1차, 2차, 3차 주어졌어요. 그릴 수 있어요? 없어요? 그릴 수 있어? 없어? 미적분 1에서 배웠잖아요. 자, 1차는 어떻게 그려져요? 이렇게. 2차는 어떻게 그려져요? 왼쪽을 꺾어 올려. 3차는 어떻게 그려져요? 왼쪽을 꺾어 내려. 라고 하는데 여기 1차 봐봐. 이건 식만 보고 바로 그릴 수 있죠. 이 2차도 식만 보면 바로 그릴 수 있지 않아요? 3차는 식만 보면 바로 그릴 수 있어? 없어? 없지. 그렇잖아. 그럼 왜 그려요? 라고 얘기할 수가 있겠는데 그리는 이유는 뭐죠? 함수를 파악하기 위해서예요. 근데 못 그려.
그래서 나는 뭘 개발한 거야? 야, 함수의 개형을 좀 그려봐야 되겠는데? 근데 3차 이유라든지 분수, 무리, 초월함수는 그리기가 힘드니까 특징을 잡자. 그 특징이 뭐예요? 요점과 요점입니다. 라고 얘기할 수 있겠지. 생각을 해봐봐. 그림을 그려야 되는데 끊기지 않고 쭉 그릴 수 있어. 근데 여기 지나야 돼, 여기 지나야 돼, 여기 지나야 돼. 라고 얘기하면 뭐 해줘요? 그냥 연결해서 그리면 되지 않겠어? 그렇잖아. 근데 이제 이렇게 가는데 위로 볼록인지 이렇게 가는지는 또 조사를 해봐야 되겠죠. 어차피 여러분들 배우셨으니까. 어디에서? 볼록성. 이계도 함수에서. 그러면 선생님이 두 번째 얘기하고 싶은 뭐예요? 그래프를 그리는 데 있어서의 포인트, 극대극소라는 거죠. 포인트, 극대극소. 자,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극대극소를 하다가 3차 같은 데에서 여기를 보니까 너는 이렇게 가다가 넌 여기서 이렇게 갔어. 그럼 이 지점이 어디니? 라고 얘기하면 최근에 배웠으니까 아시겠죠? 이계도 함수에서 나오는 친구 누구죠? 변곡점. 이 극대극소하고 변곡점은 우리가 뭘 알고 있어야 돼요? 미분을 잘 알고 있어야 되겠죠. 그러니까 적분을 잘 하려면 미분을 잘 알고 계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미분을 잘 하려면 함수에 대해서 잘 알고 계셔야 돼요. 근데 아까도 내가 물어봤지만 뭐 손을 다 안 들긴 했어도 정확하게 얘기하자면 내가 뭘 모르는지 뭘 아는지에 대해서 구멍들이 뚫려 있어서 그것들을 최대한 빨리 채워 넣으셔야 돼요. 그래서 처음부터 시작을 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네 번째 뭐가 있습니까? 라고 얘기하면 자, 보자 얘들아. 문제를 풀다가 이런 조건이 생겼어요. 문제에 이렇게 써 있어. 그럼 얘는 뭘 의미하는 걸까요? 문제. 이게 써 있어요. 이건 뭘 의미하는 걸까? 요거. 문제, 뭐뭐뭐 함수가 그런데 함수가 이렇습니다. 라고 얘기했어요. 그럼 얘는 뭘 의미하는 거예요? 두 글자. 뭘까? 두 글자. 뭘까요? 초성. 초성. 간단한 거죠?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거. 알고 있는 거. 알고 있는 거. 자, 그러면 1학년 때 기억을 되살려서 해드릴까요? 자, 요거. 증가죠, 증가. 증가. 여러분들이 문제를 보시다가 문제에서 증가라는 한글이 나올 때가 있고 f'x가 양수일 때가 있죠. 문제에서.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걸 보면 너는 증가구나 라고 생각을 하면 되고 그 다음에 니네들이 이걸 보면 이거구나 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럼 머릿속에서 또 뭐가 떠오르죠? 이 새끼는 등호가 없는데 이 새끼는 등호가 있는데 무슨 차이일까? 라는 생각을 해야 되겠죠. 그랬을 때 드릴 수 있는 거는 뭐예요? 라고 얘기하면 요렇게 가는 함수가 있다라고 치자. 그럼 이 함수는 증가함수야? 증가함수야? 아니야? 이 함수는 증가함수가 아니에요. 증가함수가 아닙니다. 증가함수는 뭐예요? 올라가야 되지. 근데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올라가요? 안 올라가요? 안 올라가죠. 그러면 내가 문제에서 이렇게 주어졌어요. 맞아요? 그럼 이거를 생각할 수 있어? 없어? 이거는 없지. 그쵸? 증가해야 되니까. 그럼 여기는 등호가 왜 없어요? 이런 애들 나오지 말라고. 근데 증가인데 얘네들은 어떻게 돼요? 이런 애들이 아니고 어떤 애들? 한 번씩 쉬었다 가는 애들 있죠. 한 점에서 어떻게 되는 거야? f'x가 0인 애들. 그럼 생각해봐요. 증가라는 단어에서 여기가 f'x가 0이가 f'x가 0이야. 이런 애들 증가 맞아요? 안 맞아요? 이런 애들은 증가 맞아요? 안 맞아요? 맞죠? 이런 건 맞지. 증가의 정의가 뭐예요? 점 2개 찍었을 때 뭐 하면 돼? 결과값이 계속 올라가면 되잖아. 그러면 얘하고 자, 그러면 증가라고 얘기했었을 때 요거를 지우면 어떻게 될까?
이 등호를 지우면 어떤 사태가 일어날까? 봐봐. 증가라는 단어가 문제에 보였는데 이걸 생각하면은 이런 애들을 볼 수 있어 없어? 없죠. 그러니까 등호를 써줘야 돼. 근데 여기다가 등호를 쓰면 또 무슨 사태가 발생할까? 라고 얘기하면 이런 애들이 나오는 거야. 되시겠어요? 그러면 야, 문제 하나에 단어 갖고도 여러 가지 생각을 할 수 있겠구나. 그러면 선생님이 네 번째 쓸 거는 뭘 쓰겠다는 거예요? 증가하는 거하고 감소하는 거에 대해서 써야 되겠구나. 이 친구도 이제 뭘로 파악해줘야 돼? 미분으로 파악해줘야 되겠구나. 자, 그 다음에 이제 다섯 번째. 아까도 얘기했죠. 여러분들이 미적분 1에서 배우지 않았으나 미적분 2에서 배운 그거 뭐하죠? 2번 미분한대. 이계도 함수. 이계도 함수로 갖고 올 수 있는 친구가 뭐예요? 크게 두 가지가 있죠. 뭐가 있어? 첫 번째, 변곡점이 있죠. 두 번째, 뭐가 있어요? 볼록성이 있죠. 맞아? 변곡점은 얘기했으니까 나올 수 있는 게 뭐예요? 볼록성. 위로 볼록하냐? 아래로 볼록하냐? 라고 얘기할 수 있는 것들. 자, 그 다음에 여섯 번째는 또 뭐가 있을까요? 라고 얘기하면. 자, 생각해보자. 뭐가 있을까? 지수함수니까 지수함수의 특징 중에 하나가 뭐가 있죠? 지수함수. 지수함수에서 머릿속에서 생각을 해봐봐. 좌표 평면이 주어지고요. 밑이 1보다 커요. 라고 했었을 때 그림을 그려보니까 이렇게 그려지겠죠. 맞아요? 그럼 여기에서 너 이거네. 그치? 그 다음에 너 이거 없네. 그쵸? 그 다음에 너 이런 것도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 다음에 너 이거네. 그치? 그 다음에 너 정의역 실수 전체네. 치역은 뭐야? 뭐 그에 해당하는 양수겠네.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을까요? 봤을 때 두 개는 더 얘기할 수 있겠지. 두 개. 그 두 개가 뭘까? 얘를 보고 두 개. 일단 그치, 점근선이 있죠. 점근선. 이 점근선에는 두 가지가 있죠. 지금 여기에서 나오는 X축이라는 수평 점근선하고 그 다음에 분수함수에서 나오는 수직점근선, 이렇게 두 가지가 있죠. 그 다음에 또 하나 있어요. 가장 중요한 거야. 이런 거 한번 생각해 볼까? 너무 옛날 거라서 기억이 안 날 수도 있겠지만 이걸 보면서 떠올라는 게 뭐가 있겠니? 라고 얘기하면 이걸 보면 뭐가 떠올라요? 이거 1학년 1학기 도형해방정식 직선에서 배웠던 친구죠? 이 친구가 보면 뭐가 떠올라? 이 친구. 이 친구를 보면은 이 친구가 이름이 뭐죠? 두 글자로? 무슨 방정식이야? 무슨 방정식이야? 얘 전개하면 몇 차식이에요? 1차식이지. 1차식은 우리가 도형에서 뭐라고 얘기해요? 직선. 직선인데 지금 여기 M이라는 친구가 있어요? 없어요? 알아? 몰라? 모르지. 이 자리에 있는 친구가 세 글자로 뭐라고 얘기하지? 기울기죠. 그럼 기울기가 정의됐어? 안 됐어? 안 됐지. 아직 상수형 문자 M으로 모르니까. 근데 그러면 그려봐 라고 얘기하면 생각해볼까? 이게 직선이야? 기울기가 정의 안 됐어? 근데 전개하면은 mx-m 더하기 4죠? 기울기도 정의 안 되고 누구도 정의 안 됐어? 절편. 그럼 얘는 어떻게 돼? 막 뱅글뱅글 돌아다니도 다 될 수 있어? 없어? 있겠지. 이렇게 가나 이렇게 가나. 그래서 생각을 해봤어요. 뭘 생각해봤냐면 야, 너 이렇게 넘어가 봐. 그러면 y-4는 m의 x-1이지. 근데 x에다가 1 넣고 y에다가 4 넣으면 얘가 0으로 가고 얘도 0으로 가시죠? 맞아요? 그러면 m은 r 방도가 있어 없어? 없지. 그렇잖아. 여기가 0으로 죽어버리고 얘도 0으로 죽어버리니까 m이 뭐가 나오든 상관없이 0은 0입니다. m은 다 성립해요. 이게 세 글자 뭐라고 하죠? 항등식이라고 얘기를 하죠. 그럼 m의 값에 관계없이 0이 다 성립을 하네? 그치? 내가 기울기 모르는 것처럼
xy에 뭐가 들어갔을 때? 1하고 4를 들어갔을 때. 그럼 이 직선은 1,4를 지나면서 기울기는 정의 안 된 직선입니다. 라고 얘기를 하죠. 맞아? 그럼 이 1,4라는 점을 우리는 앞으로 뭐라고 얘기하지? 정점. 고정된 점. 움직이지 않는 점. 그래서 정점에 대해서. 아까 지수함수 생각 다시 해볼까? 정점 찾아봐. 라고 얘기하면 정점이 어디예요? y는 a의 x의 제곱, a는 1보다 큽니다. 라고 얘기를 할게. 정점 어디 있죠? 0,1이죠. 또 하나 있어요. 1,a도 됩니다. 아시겠죠? 자, 그래서 정점에 대해서도 파악을 하셔야지 우리가 뭐 보는 거야 지금? 함수를 보고 알아낼 수 있는 건 다 알아내야 돼. 식이 됐던 그림이 됐던 뭐 다들 잘 알고 계시니까 제가 그냥 한 번씩만 더 잡아드리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8번째 또 뭐가 있을까요? 라고 얘기하면 자, 봅시다. 자, 보자 얘들아. 이렇게 됐어요, 문제에서. 이게 뭐죠? 우함수죠? 그치? 그쵸? 아니면은 뭐, 얘 미분해서 뭐 이렇게 얘기해도 상관이 없겠죠? 우함수 미분하면 기함수 나오니까. 그치? 그 우함수는 특징이 뭐가 있지? Y축 대칭. 기함수는 특징이 뭐가 있죠? 원점 대칭. 그래요. 잘하시네요. 그래서 뭐를 생각해야 돼? 대칭성에 대해 생각해야 돼요. 지수함수, 로그함수는 대칭성이 없어요. 근데 삼각함수는 대칭성이 있죠. 그쵸? 3차 함수도 대칭성이 있죠. 3차 함수는 무슨 대칭성이 있을까요? 변곡점 대칭성이 있겠죠. 변곡점에 대한 대칭성. 자, 그 다음에 9번째. 그래서 이 대칭성에는 선대칭성과 점대칭성 두 가지에 대해서 배우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뭐 이런 문구 있잖아요. 문제 보셨을 때 fx는 f의 a-x 이런 것들 문제의 조건으로 나왔을 때 이런 것들은 어떻게 파악하면 돼요? 라고 얘기하면 x는 2분의 a 대칭이에요. 라고 봐주시면 되겠어? 안 되겠어? 되겠지. 자, 얘들아, 그런 표정 지으면 안 돼요. 아시겠죠? 다들 이제 안다! 라는 생각으로 하셔야 돼. 자, 혹시나 해서 이거를 보면 또 다 잘할 수가 있겠죠? 이것도 뭐 얘기하는 거예요? 이것도 선대칭이지. 이거는 무슨 선대칭이야? x는 a 선대칭입니다. 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여러분들이 얘기하는 y축 대칭 말고도 뭐 x는 3, x는 4 이런 친구들의 대칭. 자, 이거 다 1학년 때 배우고 올라오는 거야. 우리 이과생 맞잖아요. 그쵸? 맞지? 나 잘못 들어온 거 아니죠? 자, 내가 이렇게 했었어요. 이게 문제에서는 여러분들아, 만약에 이렇게 썼어 내가. 그럼 이 식을 보고 뭘 깨우쳐야 되는 거야? 보자마자 아, 너는 선대칭이네? 라는 거 깨우치셔야 돼요. 아시겠죠? 요거 넘어가면 등호 되니까. 그렇잖아. 어떤 느낌이야? 이런 느낌이지. 이런 느낌. 뭐 이런 느낌이죠. 이거 보면은 이거 이름이 뭐예요? 음의 제곱근이죠? 그치? 넘어가면 마이너스 되니까. 그럼 내가 여기서 알 수 있는 게 뭐지? B는 음수, A는 0 이상. 뭐 이런 거 알 수 있잖아. 범위 알 수 있겠죠. 얘는 뭐예요? 선대칭성 나왔으니까 뭔 대칭성이야? 점대칭성이죠? 점대칭성. 점대칭성. 이거 무슨 점대칭이죠? A, B 점대칭이라고 해가지고 기억하셔요. 이거 필수 암기입니다. 아시겠어요? 자, 다시 정리해 드릴게. 대칭성에는 두 가지가 있다. 어떤 두 가지가 있느냐? 점대칭성과 선대칭성이 있다. 자, 그러면 선대칭성은 뭐가 되느냐? 라고 얘기하면 일반적으로 fa-x는 f의 a 플러스 x다 라고 얘기할 수가 있는 거야. 그 다음에 점대칭성의 일반적인 식의 표현은 선대칭성을 그대로 모양이 비슷하게 갖고는 가는데 이렇게 간다 이거예요. 그럼 얘는 무슨 선 대칭이에요? x는 a선 대칭입니다 라고 얘기하고 얘는 a, b 대칭입니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는 거예요. 이거 다 언제 배운 거야?
1학년 때 배운 거예요. 1학년 때. 자, 보면서 몰랐던 거는 공부하셔서 아시면 되고요. 아는 거면은 한 번 더 잡으시면 되겠죠. 지금 뭐 하는 거라고? 지수함수가 뭐 증가하고 뭐 그리는 거 아는 거 당연히 다 전국에 있는 고등학생 중에서 목 위에 달고 있는 사람들은 다 아는 거죠. 근데 그걸 근원적으로 왜 공부해야 되는지라는 건 이렇게 특징을 파악하셔야지만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우리 삼각함수 사인, 코사인, 타젠트 걔네들은 또 뭘 갖고 있죠? 삼각함수에서 사인, 코사인, 타자, 그쵸? 주기함수. 그래서 9번째는 뭘 갖고 있어요? 주기성을 갖고 있어요. 주기. 그래서 정확하게는 이제 주기성, 주기함수라고 얘기를 해보도록 합시다. 주기함수. 정확하게 이거 하려고 하는 거예요. 파악하려고. 자, 이과생이니까 다들 아시겠지만, 자, 여기다 써볼까? 자, 방정식이 있어요. 방정식의 목적이 뭡니까? 자, 부등식이 있어요. 부등식의 목적이 뭡니까? 함수가 있어요. 함수의 목적이 뭡니까? 자, 방정식의 목적이 뭐예요? 세 글자로 끝나요. 근차자. 방정식의 목적은 근차자예요. 근데 우리가 사이값 정리라는 걸 배우면서 뭔가 혼란에 빠지기 시작을 했어요. 왜? 선생님, 여기에서부터 인수분해가 안 되기 시작하지, 영유야. 안 되는 게 분명히 존재하죠. 맞아요? 여기도 좀 그렇지. 여기는 더더욱 인수분해라는 걸 써먹을 수 있어요? 없어요? 없죠. 인수분해라는 게 1차, 2차, 그리고 가끔가다 3차에서는 굉장히 꿀을 빨았는데 그 다음부터는 인수분해가 돼야 안 돼? 안 되지. 그렇잖아요. 생각해봐. 수열의 극한에서도 0분의 0꼴을 어떻게 했어요? 인수분해 후 약분을 했죠. 근데 미적분 2에서 극한 배웠을 때 인수분해 후 약분이 먹혀요? 안 먹혀요? 안 먹히잖아. 그럼 근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해? 라고 얘기하면 사이값 정리를 생각해서 근이 존재합니다. 어디 사이에요? 몇 개가 있는지는 몰라요. 적어도 한 개는 있어요. 이렇게 표현하기 시작을 하는 거지. 그래서 방정식에서 여러분들이 최근에 배웠을 때 방정식과 부등식에서의 미분의 활용을 배우신 적이 있죠. 그쵸? 그렇잖아. 그랬을 때 방정식에서 미분을 활용해서 정확하게 근을 찾느냐? 아니요. 근이 있어요 라는 얘기만 하죠. 마찬가지로 부등식의 목적은 뭐예요? 부등식의 목적은 뭐 하자는 거예요? 범위 찾자. 근이 모여있는 범위 찾자. 근데 얘도 미분에서의 활용 보게 되면 뭐예요? 여러분들 생각하시겠죠? 뭐로 가지? 주어진 범위 이렇게 얘기하지 않아요? x가 양수에서 fx가 양수를 만족하는 이라고 얘기하면 이거 어떻게 했죠? 극소값 찾아서 극소값이 x축보다 위에 있어요 이렇게 얘기하지 않나요? 그치? 이거 무슨 느낌이야? 주어진 범위에서 다 적용되는 절대부등식 느낌 아니겠어? 그렇잖아. 그럼 얘도 더 이상 인수분해를 통한 범위 찾는 게 아니죠. 맞아? 근데 함수는 변하지 않았어. 왜? 함수는 그럼 뭘 찾는 거예요? 라고 얘기하면 함수라는 건 정의역이 일반적으로 뭐죠? 실수 전체죠. 함수는 뭐죠? 아이고 아까워라. 지워야 되겠네. 함수는 뭐예요? 함수는요. 머릿속에서 y는 fx라고 떠오르는 사람들은 다 지워야 돼. f예요. 아시겠죠? y는 fx라는 건 정확하게 함수식입니다. 아시겠어요? x에 유한집합이라든지 들어가게 되면은 이거를 함수라고 얘기할 수가 없지만 일반적으로 무한집합, 즉 실수나 어떠한 특정 구간이 들어가면 얘랑 뭐 거의 같다라고 생각은 하는 거죠. 자, 그런데 y는 fx라는 거의 목적은 뭐예요? 이거는 처음부터 바뀐 게 없어요. 그리자예요. 그려. 그럼 뭔 소린데? 자, 내가 이렇게 그렸습니다.
그럼 난 이걸 뭘 그린 걸까요? 뭘 그린 걸까? 여러분들 이게 뭘 그린 걸까요? 이게 뭘 그린 거예요? 이거 사람 그린 거잖아. 정확하게 머리 긴 사람. 그쵸? 그럼 이거를 사람이라고 인지한 사람은 뭐야? 너 머리카락, 손, 발, 몸통 이렇게 있으니까 사람이구나 라고 파악을 하지. 내가 이거 뭘 그린 거예요? 여기 있잖아요. 특징. 정확하게 묘사할 필요는 있다 없다? 없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맨 처음 배운 게 뭐예요? 얘죠. 이것만 알면 그림이 거의 완성이 되니까. 극대극소. 자, 1-3번 문제에서 이 함수를 줬어요. 자, 그럼 이 함수를 줬을 때 우리가 파악해야 되는 거 첫 번째 뭐야? 일단은 보자마자 할 수 있는 거 뭐죠? 너 지수함수네? 그리고 미치라는 친구가 누가 돼요? 2죠. 맞습니까? 미치 2니까 얘는 무슨 함수예요? 너 증가함수겠네. 그쵸? 그 다음에 또 뭐 할 수 있어요? 너 지수함수니까 점근선이 있었지? 그러면 점근선이 누구다라는 거 파악할 수 있어? 점근선은 X축입니다라는 거 파악할 수 있었죠? 그쵸? 그 다음 아직까지는 뭐 미분 파트 안 나오니까 아래로 볼록이라든지 이런 건 얘기해야 안 해요? 안 하죠? 자, 근데 밑이 1보다 큰 2니까 X에 넣으면 넣을수록 뭐예요? 결과값이 점점점 올라가기 시작을 하죠. 그러니까 내가 또 알 수 있는 거 뭐 있어? 증가함수 할 수 있겠지. 맞아요? 볼록성은 아직 얘기를 안 할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또 증가함수 알았어. 또 뭐 알아야 될까? 너 정의역. 너 정의역이 뭐지? 실수 전체역. 맞아요? 맞아? 그래서 정의역 알았으니까 너 치역은 어떻게 돼? 라고 얘기하면 치역은 뭐가 돼요? 양수라고 얘기할 수 있겠어? 없겠어? 있겠죠. 맞아요? 자, 그 다음에 또 너 대칭성 있니? 아니요? 정근선 얘기해. 정점 어디 지난다고? 정점 0,1 지나간다고. 맞아? 그래서 또 생각해봐봐. 또 뭐 있었지? 대칭성 있어요? 없어요? 없죠. 9가지 생각을 해봐봐. 정의역, 치역 얘기했고요. 그 다음에 민 얘기했고요. 증가함수 얘기했고요. 정근선 얘기했고. 증가를 왜 2번 썼지? 또 뭐 있을까? 특징 중에 미분 안 쓰고 그냥 그래프 개형 그려서 볼 수 있는 거. 더 있어요? 없는 것 같아. 다 찾은 것 같아. 그러면 얘가 좌표 평면에 그림이 그려졌을 때, 자, 좌표 평면을 그리고 그래프를 이런 식으로 그리게 되면 나는 여기에서 표현을 해줘야 되겠죠. 뭐라고? 너는 0,1이야. 그리고 너는 y는 2의 x의 제곱이란다 라고 얘기를 했죠. 맞아요? 그럼 이제 얘를 이용해서 아래의 그래프를 그려달라 라고 얘기하는데, 자, 봅시다. 첫 번째, 자, y는 2의 절대값 x제곱. 자, 그럼 그림을 그려야 되겠는데 얘들아 어떻게 해줘야 되겠니? 라고 얘기하면 보자마자 여기서 거슬리시겠죠? 그치? 그러면 나는 생각을 해봐야 돼. 무슨 생각을 하냐면 이렇게 보자. 자, 생각을 한번 해볼까요? y는 2의 t제곱이다 라고 얘기하고 t는 절대값 x입니다 라고 합성함수로 쪼개서 봐도 상관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겠죠. 맞아요? 그러면 절대값이니까 절대값에서 가장 중요한 건 뭐? 범위라고 얘기할 수 있겠어? 없겠어? 있겠지. 그러면 x가 양수였을 때는 뭐예요? 얘는 t는 x라고 얘기할 수가 있겠죠. 맞아요? x가 음수였을 때는 t는 뭐가 돼? 마이너스 x입니다 라고 쓸 수 있겠어? 없겠어? 있겠지. 그러면 여기에서 t 자리에 들어가야 되니까 얘는 y는 2의 x의 제곱이 나오고 얘는 y는 2의 뭐가 나오겠어요? 마이너스 x의 제곱이 나오겠지. 그러면 지금 우리가 정의역에서 요 식기하고 요 식기를 뭐 했어?
가만히 있는데 내가 내 자의적으로 끊었잖아. 왜 끊었어? 절대값 때문에요. 라고 끊었죠. 그래서 지금 정의역 끊은 거를 여기에 그림에서 한번 확인해 볼까? 여기가 원점입니다. 라고 얘기를 하면 x가 0 이상입니다. 라는 거는 1, 4, 4분면 y축 포함해서 맞아요? 걔네들은 어떻게 그려진다고? 2의 x의 제곱으로 그려진다고. 그러면 걔는 어떻게 되겠어? 요렇게 오면서 요렇게 그려집니다. 라고 얘기할 수 있겠지. 맞아요? 그 다음에 여기는 어떻게 돼요? x가 음수인 범위에서는 요거 그려줘야 되겠죠. 근데 여러분들 보시면은 보자마자 아, 나 저거 알아 라고 하겠지만 이 둘은 x값의 부호가 달라졌으니까 이 둘은 뭡니까? 라고 얘기하면 y축 대칭입니다. 라는 거 알 수 있겠지. 그래서 x가 음수일 때는 어떻게 그려지겠다? 이렇게 그려지겠다. 라고 해서 절대값이 들어가도 별 문제 없이 그릴 수가 있겠죠. 맞아요? 주먹구구식으로 풀지 않고, 그치 민지야? 정확하게 생각을 해서 1번 문제를 해결을 했죠.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한텐 뭘 생각해 봐야 돼? 2번은 뭐 하면 돼요? 라고 얘기하면, 자, 2번도 생각을 해볼까요? 라고 얘기하면, 2번은 똑같은 상황이긴 한데, 문제는 뭐가 됩니까? 라고 얘기하면, 요 앞에 마이너스가 붙었죠. 맞아요? 그러면은 얘하고 얘의 차이는 뭐예요? 라고 했을 때, 이 친구가 너 이렇게 가도 문제가 없겠니? 라고 해도 되겠지. 그렇잖아. 그러면 얘 입장에서는 여기 따라갔을 때 얘는 어떻게 되겠어요? 라고 얘기하면 아이고 2번은 여기만 지워도 되죠. 지워서 여기다가 뭐 써주면 되니까 여기다가 2분의 1 여기다가 2분의 1 써주면 되니까. 그러면 그림을 그리면 양수에서는 이런 식으로 그려지겠죠. 맞아요? 음수에서는 어떻게 그려지겠어? 비슷하고. 음수에서는 어떻게 그려지겠어? 이렇게 그려집니다. 라고 얘기할 수 있겠어요? 색깔 구분 지은 거는 정의역이 다르기 때문에 구분을 지었습니다. 아시겠죠? 1번 그래프는 어떻게 그려진다고? 라고 얘기하면 요렇게 2번 그래프는 어떻게 그려진다고? 요렇게 아시겠어? 별로 어렵지 않죠? 그치? 여러분들 정의역하고 가우스는 우리가 필수로 잡아야 되는 거기 때문에 차근차근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여러분들이 한 가지만 해보세요. 뭐 하냐면요. 4번 그래프 있죠? 4번 그래프. 4번 그래프는 너무나 쉽다. 4번 그래프는요. 미안합니다. 그냥 우리 대답으로 하도록 하시죠. 자, 볼게요. 자, 생각해보자. y는 fx라는 친구가 있어요. 일반적으로 언급이 안 되면 자, 정의역에 대해서 언급이 없습니다. 그러면 뭐예요? 실수 전체 갖다 쓸 수 있는 거야. y, 공역에도 언급이 없어요. 실수 전체를 갖다 쓸 수 있어요. 자, 그러면 내가 여기에다가 마이너스를 붙였어. 그러면 얘는 뭐 하자는 거죠? 얘는 뭐 하자는 거예요? 원래 있던 함수식에다가 전체 마이너스를 붙였어. 그럼 얘는 그래프가 어떻게 될까? 그래프가 어떻게 돼? x축 대칭 되겠죠? 그러면 지금 내가 4번에서 원하는 거는 y는 2의 절대값 x 그래프를 그린 다음에 전체 뭐 했으면 좋겠어요? x축 대칭해서 그렸으면 좋겠어요. 라고 파악하시면 되겠지. 자, 2x와 3y야. OZ의 대소 비교. 대소를 비교해라. 거기다가 밑줄을 그어주세요. 대소 비교에다가.
자, 보도록 하세요. 대소비교라고 얘기하는 거는 크기, 즉 같지 않아요. 대소는. 그러니까 뭐가 나와줘야 돼요? 부등호가 나와줘야 돼요. 근데 기본적으로 부등호에서 대소비교를 하는 방법은 첫 번째 뭐가 있습니까? 뺀다야. 빼서 결과가 양수면 앞에 게 더 큰 거죠. 맞아요? 두 번째가 뭐가 나오냐면 나눈다야. 나눴는데 결과가 1보다 크면은 뭐가 큰 거예요? 분자가 큰 거죠. 그럼 대소를 비교할 때 나는 이 두 친구를 뭐 할 수 있어? 뭐 하긴 빼볼 수도 있고, 빼보는 게 안 되면 뭐 할 수도 있어요? 나눠볼 수도 있다라는 거겠지. 근데 생각을 해볼까요, 얘들아? 2의 x하고 3의 y예요. 얘네들의 대소 비교를 하는 게 아니고 얘네들의 대소 비교를 하는 거예요. 맞죠? 그럼 첫 번째, 나는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지 않을까? 2x-3y 라고 얘기해 볼 수 있지 않을까? 그렇지 않아요? 그럼 2x-3y를 뺐더니 결과가 양수가 나오느냐 음수가 나오느냐 해야 되는데 문제를 다시 봐봐. 문제를 다시 보면 그게 나와 안 나와? 뭐 빼서 알 수 있는 방도가 있어요? 없어요? 없죠. 자, 그래서 이렇게 생각을 해봅시다. 너 모양 자체에 있는 x하고 y라는 친구가 실질적으로는 어디 있는 친구야? 지수 자리에 있는 친구들이 있죠? 맞아요? 그러면 나는 이 친구들의 대소를 비교하기 위해서 첫 번째 얘네들을 뺐는데 빼는 것 갖고는 해결이 안 되니까 너를 지수 자리에 넣어보면 어떻게 될까? 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여기까지는 괜찮을까요? 그러면 이 친구는 어떻게 되겠어? 2의 3y 제곱분의 2의 2x의 제곱입니다. 라고 쓸 수 있지 않겠어요? 그쵸? 맞아요? 근데 문제가 거슬리기 시작했어. 뭐가 거슬리지? 라고 얘기하면 얘하고 x, y가 동일 문자가 아니기 때문에 이게 뭐 내가 대소 비교를 하는데 도움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안 되시죠. 그래서 가만히 보니까 조건 하나가 여기서 튀어나오는 거죠. 얘하고 같다며요. 보이세요? 그러면 잠깐만. 그러면 나는 너 잘 뒤로 가봐봐. 나 이렇게 하면은 이거 돼야 안 돼요? 되죠. 그러면은 2의 x의 제곱은 3의 y의 제곱과 같아 라고 하니까 내가 이 식을 다시 써보게 되면 2의 3y 제곱 분의 2의 x의 제곱 대신에 뭘 쓴 거야? 3의 y 제곱을 썼죠? 그럼 얘는 어떻게 되겠어? 3의 2y 제곱입니다 라고 쓸 수 있겠어 없겠어? 있겠지. 맞습니까? 그러면 얘가 어떻게 되겠어요? 8분의 9의 y 제곱입니다 라고까지 나올 수 있겠어요 없겠어요? 있겠지. 그래서 문제에서 뭐라고 써져 있어? 걔가 양수라며요. xyz가 양수라며요. 그러면 8분의 9 밑이 1보다 크죠? 그 다음에 y는 무슨 수예요? 양수니까 네 결과도 뭐보다 크겠어? 지수 한번 생각해봐. 1보다 큽니다 라고 얘기할 수 있겠어 없겠어? 있겠지. 맞아요? 1보다 큽니다 라고 얘기할 수 있겠지. 그럼 다시 또로로록 돌아가서 보면 이걸 손바닥이라 생각해봐봐. 2의 손바닥 제곱이 누구보다 큰 거예요? 1보다 큰 거죠? 맞아? 그러면 지수함수 생각해보면 이렇게 됐을 때 1보다 크면은 이쪽을 얘기하잖아. 그러니까 2x-3y가 뭐가 되는 거예요? 아, 너 양수구나. 그래서 2x-3y가 너 양수구나. 그래서 첫 번째 누구야? 2x가 누구보다 크다? 3y보다 크다. 자, 3y하고 5z를 빼볼게. 이거 충분히 가능하잖아요.
그럼 3y하고 5z니까 여기도 마찬가지로 얘기하는데 얘들아 봐봐봐. 여기에다가 누구 넣어볼까? 여기다 3 넣어볼까? 여기다 2 넣는 사람은 없겠죠. x에 관련된 게 없잖아요 지금. 그럼 여기다 3을 넣을 수 있다는 거는 누구도 넣어볼 수 있다는 거예요? 5도 넣어볼 수 있다는 거예요. 왜? 3y하고 5z하고 뭐하니까? 같잖아. 그쵸? 같으니까. 자 그러면 그래요. 5 넣어보자. 5 넣어서 가볼까? 아이고 숫자가 커지겠는데 이렇게 되겠죠. 맞아요? 그러면 y를 z로 바꾸든 z를 y로 바꾸든 상관이 있어 없어? 없지. 그럼 z 가볼까? 5z 누구야? 3y죠. 3y의 5제곱이지. 그럼 어떻게 되겠어? 243분의 y죠. 얘는 뭐야? 125분의 한다. 243의 y제곱 있죠? 얘는 125의 y제곱이죠? 딱 봐도 양수니까 이 결과 누구보다 작겠어? 1보다 작겠지? 그러면 누가 큰 거예요? 라고 얘기하면 이렇게 되니까 5z가 3y보다 커. 썩을 한 번 더 해야 되잖아. 야 그럼 누구 넣으면 돼? 2 넣어볼까? 2 넣고 생각해볼까? 바로 가자. 그러면 선생님 이라고 얘기하면 저기 봐요. 이 x의 제곱이 누구예요? 5z지. 맞아요? 5z죠. 5z의 제곱이지. 25z의 제곱이죠. 얘는 분모에 있겠죠. 아이고 5의 z의 제곱 5이지. 그럼 얘도 결과가 누구보다 작겠어? 1보다 작겠죠. 빠르게 생각을 해보게 되면 산수했다가 치고 그러면 얘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음수가 되니까 야 5z가 더 크네 라고 얘기할 수 있겠어 없겠어? 있겠지. 그러면 순서가 어떻게 되겠어요? 5z 그 다음에 2x 5z 2x 3y의 크기순입니다. 근데 내가 뒤에다가 뭘 붙였어요? 플러스 a를 붙였대. 그럼 얘는 뭐 한 거예요? a만큼 정확하게 뭐예요? 마이너스 a만큼 평행이동을 시킨 거죠. 맞습니까? 그 다음에 여기도 마이너스로 붙이게 되면요 어떻게 됩니까? 이렇게 하고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어요? 없겠어요? 있겠죠. 맞아요? 그럼 얘는 뭐 한 거예요? a만큼 평행이동했어요 라고 얘기할 수 있겠어? 없겠어? 있겠지. 난 a가 얼마만큼인지 몰라. a가 무슨 수인지도 몰라. 상수라고 했으니까 양인지 음인지도 모르는 거예요. 플러스 2는 굳이 안 할게요. 왜죠? 결과적으로 20이 나왔다는 건 여기서 2 빼면 된다라는 건 받아들일 수가 있겠죠. 그럼 난 뭐 하는 거야? 요 새끼가 18이 나오는 애를 좀 찾아보고 싶다 이거야. 뭐에 의해서? 얘네들에 의해서. 그래서 나는 생각을 하는 거야 지금. 자 그럼 좌표평면을 그려봐. 좌표평면 그려서 그래 뭐 A가 여기 있든 크게 문제는 안 될 테니까 여기에 A를 잡자. 그럼 여기에다가는 또 어떻게 잡겠어? 여기다 마이너스 A라고 잡을 수 있지 않을까? 라고 생각을 하는 거야. 그럼 3의 x 플러스 A의 제곱이다라는 건 마이너스 A만큼 평행이동했으니까 그래 1 라인은 그래 여기를 1이라고 잡고 그럼 난 뭐 하면 돼요? 라고 얘기하면 얘가 뭔지 모르겠지만 이렇게 그려져요 라고 얘기할 수 있겠지. 일단은 맞습니까? 알겠어요? 자 그 다음에 나 요 색깔 써가지고 얘 할 거야. 얘하고 얘는 x만 흰색만 바르면 뭐죠? y축대칭 맞습니까? y축대칭 맞죠? y축대칭이야. 그럼 뒤집었어. 그리고 a만큼 평이동했어. 그럼 뭐야? 이렇게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지 않겠어요? 그쵸? 맞아요. 맞아. 그러면 그 둘을 뭐 한 거예요? 더한 거죠. 더했어? 그러면 여기가 지금 센터라는 거 보일 수 있겠지. 맞아? 센터야. 그러면 여기 센터에서는 빨간색 한 번, 형광색 한 번, 2번 더해졌죠. 그래서 여기에서 2배만큼 올라갔어요. 네, 2배만큼. 여기가 누군지 모르지만 요만큼이니까 이렇게 그려지겠지. 맞아? 그 다음 라인 그래서 더해보면 점점 줄어들고 점점 줄어드니까 내가 그림을 그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라고 하면 이런 식으로 그린다 라고 얘기할 수 있겠어 없겠어? 있지. 이 그림을 잘 모르겠다고? 1학년 2학기 때 절대부등식이란 걸 배웠을 때 니네들이 이 상황에서 그림을
아마 배웠을 수도 있어. 뭐 나한테 배운 건 아니니까 뭐 안 배워도 내가 뭐라고 할 말은 없는데. 자, 이렇게 썼을 때 요 그림이 이렇게 그려진다. 그리고 얘는 x에다가 마이너스 x를 넣어도 전체 마이너스니까 기하면서 이렇게 그려진다 라는 거 한번 산술기하 하면서 배운 적이 있었을 거야. 안 배웠으면요 뭐 나중에 또 하면 됩니다. 아무튼지 간에 선생님 저렇게 그려도 돼요? 응, 그려도 돼. 그럼 얘들아, 내가 결과적으로 뭐 하고 싶은 거야? 잠깐만요. 여기 있는 친구가 누구예요? 너 파란색. 그러면 나 아까 예측했잖아요. 최소값이 20이라며. 그럼 여기가 뭐 나오고 싶어? 여기 18. 맞아요? 여기 18. 그럼 되지 않겠어? 그러면 얘들아 생각을 해봐봐. 상수 A 값 구하는 거지 나는 지금. 맞아요? 그럼 여기가 18이면 여기가 뭐가 됐으면 좋겠어? 9요. 맞아요? 0 대입하면 9 나와야 되니까 A는 누가 나왔으면 좋겠어? 2요. 3의 x의 제곱. 아까 얘기했죠. 그 얘기한 것 중에서 뭐? 치역이 뭐라고 그랬어요? 치역이 너는 결과가 양수예요. 맞죠? 그 다음에 너한테 플러스 A를 하더라도 양수인 건 달라져요? 안 달라져요? 안 달라지죠. 맞아? 그러면 나는 이걸 만들 수 있겠네? 무슨 너 뭐야? 너 양수요. 너도 뭐야? 나도 양수죠. 맞아? 그러면 양수 조건 하에서 최소값을 얘기하는 친구는 즉 양수 조건에서 최대 최소를 물어보는 친구는 언제나 어디로 갑니까? 라고 얘기하면 언제나 어디로 가겠어요? 산술기하로 가야 돼요. 100%. 양수면. 그래서 지수함수하고요. 산술기하는 뗄래야 뗄 수가 없어. 선생님이 첫 번째 풀이를 해드린 거는요. 요렇게 생각하는 방법도 있다라는 거지. 얘가 특별하게 어려운 테크닉은 아니에요. 기본적인 테크닉이에요. 그런데 솔직하게 얘기하자면 이 친구보다는 누구를 생각하는 게 더 좋다? 산술기하를 생각하는 게 더 좋다. 왜요? 라고 얘기하면 여러분들이 3-2번 그래프 또는 3-1번의 2번 식을 봐봐요. 그거는 그리겠어 못 그리겠어? 나 못 그려. 못 그리는데 어떻게 함수를 풀 수 있겠어? 그러니까 적절한 방법을 떠올려야 되겠지. 그게 뭐예요? 양수 조건에서 최소값, 산술기하. 그럼 산술기하는 자 보자 얘들아. 3의 a 플러스 x의 제곱 더하기 3의 a 마이너스 x의 제곱은 양수 조건이니까 항상 커요. 누구보다? 3의 a 플러스 x 더하기 a 마이너스 x라는 친구보다. 그치 영유야? 그쵸? 맞아요? 그랬더니 얘가 뭐가 돼요? 3의 x 없어지고 뭐가 되는 거야? 야 네가 3의 2a 제곱? 그래 3의 2a 제곱? 그럼 3의 a의 제곱 이렇게 있죠? 그쵸? 자 그럼 여기서 첫 번째 주의할 거 자 루트 안에 제곱이 있으면 뭘로 튀어나오죠? 자, 요거 두 개 차이 아시죠? 요거 둘의 차이. 요 둘의 차이는 뭐예요? 나는 절대값 A고 나는 그냥 A란다. 맞죠? 그러면 나는 누구로 튀어나와야 돼? 절대값 A로 튀어나와야 되겠지만 어차피 나는 뭐가 나왔어? 양수니까 절대값이 필요해요? 안 필요해요? 안 필요하죠. 그러면 얘가 결과적으로는 뭐가 나오는 거예요? 2 곱하기 3의 A제곱이요. 라고 했었을 때, 자, 산술기하를 오래간만에 까먹은 친구도 있겠죠? 최소값이라는 건 어떨 때? 최소값, 최대값은 등호 성립할 때예요. 야! 그치? 그쵸? 니네들은 잘 안 놀라는구나. 자, 봅시다. 최소값이 언제예요? 등호 성립할 때예요. 등호 성립은 언제 하죠? 이 등호 성립은 3의 a 플러스 x의 제곱과 3의 a-x의 제곱이 뭐 할 때요? 같을 때예요. 맞아요? 그럼 이 최소값이 누가 된다는 거야? 18.
자, 2 곱하기 3의 a제곱 더하기 2가 20이니까 너는 18, 약분하면 너는 9, 그래서 a가 2가 나옵니다. 라고. 자, 그럼 첫 번째 키워드는 뭐예요? 그래프를 그릴 수 있는지. 두 번째는 뭐였어요? 절대값에 대해서 생각을 할 수 있는지. 그 다음에 두 번째 문제는 뭐였죠? 우리 2-3번 무슨 문제였죠? 2-3번 무슨 문제였어요? 2-3번 무슨 문제였어요? 대소 비교하는 거였죠? 그러면 대소비교라는 거를 뺀다와 나눈다, 뺀다, 나눈다, 이렇게 두 가지를 했었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 문제는 뭐였었죠? 산술기하 평균이었죠. 맞아요? 근데 여기서는 풀이가 두 가지로 들어갔으니까 함수, 그래프 그리는 법하고 그 다음에 산술기하에 대해서 얘기를 한 거예요. 즉, 여러분들이 여기까지 보셔서 아시겠지만 미분에 대해서만 나오는 게 아니고 이거 언제 배웠어요? 1학년 때 배웠던 거예요. 그러니까 2학년 이과생이라면 정확하게 뭘 갖고 계셔야 돼? 1학년 때 내용을 확실하게 갖고 계셔야 돼요. 확실하게. 니네 수열 배웠죠? 수열 배웠지? 내가 재미난 얘기 해줄게. 공부를 못하는 친구가 여름방학 때 열심히 한 다음에 2학기 이제 중간고사가 들어가고 기말고사 때 적분이 나오는데 적분에서 문제를 틀려왔어. 그래서 뭐 때문에 틀렸니? 선생님 적분은 다 아는데 등차 수열의 합공식이 생각이 안 나서 틀렸어요. 이러는 거야. 그럼 어떻게 해? 내 잘못이야? 걔 잘못이야? 걔 잘못이죠. 왜냐? 저는 2학년 때부터 가르쳤으니까. 1학년 때는 내가 안 가르쳤으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 그걸 꼭 염두에 두셔야 돼요. 2학년 것만 공부했다고 내가 점수가 오른다? 아니에요. 1학년 께 제대로 공부가 안 돼 있으면 2학년 때 아무리 열심히 해도 오르기가 쉽지 않다. 그래서 언제나 수학은 뭐 하셔야 돼? 다 알고 계셔야 돼요. 다. 정말 하나도 빠짐없이 다. 근데 여러분들의 표정을 보아하니 다들 잘 알고 계실 것 같아요. 그러니까 조금만 더 열심히 하시면 되겠습니다. 너가 지수법칙에 의해서 2의 x의 제곱 곱하기 8이다 라는 건 알지? 그럼 네가 49다 라는 것도 나오겠죠? 근데 가만히 있어봐. 너 왜 그지 같아? 뭐가? 그랬더니 너 왜 이건데? 그럼 내가 이거를 찾을 수 있는 x를 지금 알아? 몰라? 모르지. 그래서 문제에서 뭐 하는 거예요? 너 거기에 만족하는 알파, x의 근을 알파라고 얘기했을 때 알파의 범위를 찾아볼래? 라고 얘기하는 거야. 그래, 그럼 찾아보지 뭐. 근데 우리가 여기서 주목할 거는 뭐죠? 라고 생각을 하시게 되면 자, 여기에서 이제 밑밥을 좀 까는 거예요. 잠깐만. 자, 2의 x의 제곱이 4야. x가 뭐니? 2죠. 맞아요? 2의 x의 제곱이 8이야. x가 뭐니? 3이죠. 그러면 2의 x의 제곱이 7이야. x가 뭐니? 라고 얘기하면 이제 옛날 사람들은 이거에 대해서 얘기할 수가 있었어? 없었어? 없었어. 그래서 x에다가 엄청난 숫자를 대입을 해봤어요. 그랬더니 얻은 결론이 뭐냐면 야, x는 유리수가 아니야. 분수도 넣어보고 정수도 넣어보고 다 넣어봤는데 7은 못 나왔어. 그럼 유리수 범위에는 없다라고 결론을 내렸어. 그래서 얘네들이 새로운 숫자를 만들자. 근데 유리수에 없는 거니까 그 숫자는 무슨 수다? 그 숫자는 무리수야. 그 숫자는 무리수야. 그러면서 새로운 숫자에 대한 약속을 해서 태어난 게 누구예요? 로그라는 거죠. 선생님 근을 잡아주세요 라고 얘기하면 뭐가 되겠습니까? x는 로그 2의 8분의 49 이렇게 쓰면 되겠죠. 로그로 표현을 하자면. 근데 지금은 우리가 지수를 배우고 있는 거지 로그를 배우는 건 아니니까 여기에서 요구하는 게 뭐가 돼요? 야, 네가 x가 들어갈 수 있는 범위 좀 찾아줄래? 찾아보자. 자, 8분의 49가 대략 진분수로 얘기하면 뭐가 되겠니? 아, 이걸 대분수라고 그랬나? 대분수로 얘기하면 뭐가 되겠니? 8, 5, 40, 8, 6, 48이니까 6과 8분의 1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어요? 없겠어요? 있겠죠. 그러면 2의 x의 제곱이라는 친구가
8분의 49가 되니 내가 알고 있는 친구는 그 사이였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얘기할 수 있겠어, 없겠어? 있겠죠. 그러면 이게 6과 8분의 1이라고 했으니까, 자, 보자. 너 2의 세제곱은 안 되겠구나. 그럼 너 2의 제곱 들어갈 수 있겠니? 네, 맞아요. 여기에는 뭐가 들어갈 수 있어요? 2의 세제곱 들어갈 수 있겠어, 없겠어? 있겠죠. 그래서 x의 범위가 2보다 크고 3보다 작은 사이. 자, 이거 잘 모르는 친구들이 있습니다. 자, 일단 여기까지 끊을게요. 두 근이 알파 베타인데 그 알파 베타는 어디의 근이에요? 라고 얘기하면 여기의 근입니다. 꼭 기억하셔야 돼요. 자, 그러고 난 다음에 걔를 이용해서 2의 2 알파의 제곱과 2의 2 베타의 제곱을 구해달라. 알파 베타 구하면 끝나겠네. 그쵸? 그러면 선생님 이거 아까처럼 그려주세요. 못 그려. 못 그린다고. 그러니까 어떻게 하면 좋아요? 얘는 보자마자 2의 x의 제곱을 라지 x라고 치환을 걸어버려서, 그쵸? 중복되니까. 그러면 이제 뭐 하면 되겠어요? 치환을 이용한 2차식의 풀이로 건너가면 되는데, 자, 근데 여기에서 꼭 기억하세요. 자, 여기서 부연 설명 들어갑니다. 자, 색깔 바꿔서. 자, 꼭 기억해줘. 자, 아까 선생님이 맨 처음에 정의역에서 범위를 끊는다 라고 얘기했던 거 기억나세요? 자, 기본적으로 1학년 때 배웠던 범위 끊는 게 세 가지가 존재하는데, 그 첫 번째가 절대값입니다. 절대값. 자, 제가 말하는 거 꼭 암기하셔야 돼요. 자, 절대값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뭘까라고 얘기하면 가장 중요한 건 범위예요. 부호가 아니야. 범위야. 절대값 안에 있는 요 fx라는 식이 들어갔을 때 이 fx가 양수일 때는 그냥 튀어나오고 음수일 때는 양수가 되기 위해서 마이너스를 붙여 튀어나온다라는 사실을 아시죠? 맞아요? 그래서 그때 이 내용물을 0 이상과 0 미만으로 만들어주는 범위가 중요해요. 왜죠? 그래야지만 정의역을 끊어먹으니까. 정의역 끊는다는 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그 다음에 절대값의 목적이 뭐냐면, 절대값의 목적은요, 다 양수로 만들어 버리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느낌이 어떤 느낌이냐면, 우리 샤브샤브 먹어봤죠? 샤브샤브 느낌이에요. 빨간색 소고기 있지? 뜨거운 물에 넣기 전에 얘가 음수라고 생각해봐요. 그리고 냄비가 절대값이라고 생각해봐. 넣으면 어떻게 돼? 익죠? 맞아요? 음수를 넣으면 양수가 되죠? 근데 익은 걸 또 넣어봤자 어떻게 돼요? 바뀜이 없지? 절대값의 목적은 뭐가 된다는 거야? 양수화야. 양수화. 언제나 걔를 양수로 보겠다라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범위에 대해서 두 번째 나오는 친구가 누구냐면 가우스입니다. 1학년 때 가우스에 대해서 배우셨겠지만 가우스는 절대 우리가 깊이 해야 될 친구가 아니에요. 친하게 지내야 되는 친구야. 가우스를 어렵게 생각하지 말아주세요. 가우스는 뭐냐라고 얘기하면 가우스는 문제마다 나오죠. 가우스가 뭐예요? 두 글자. 가우스는 뭐예요? 가우스는 정수야, 정수. 가우스는 정수 취급해줘야 돼. 근데 가우스는 정수인데 그 정수가 되기 위해서 뭐가 필요한 거예요? 범위가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하셔야 돼요. 예를 들어서 가우스 x가 1이야. 그러면 내가 원하는 건 뭐예요? x잖아요. 그럼 x의 범위가 이걸 가지고 너 이거구나 라는 거 알 수 있겠어, 없겠어? 있지. 그래서 범위가 또 나오는 거야. 그러니까 맨 처음에 얘기한 야, 너 정의역에 대해서 얘기할 때 절대값하고 가우스는 빠지겠어요? 안 빠지겠어요? 절대 안 빠지지. 맨날 나와. 그래서 우리는 얘네 둘하고 뭐 해줘야 돼? 친하게 지내줘야 돼. 그 다음에 세 번째가 누구냐면 치환이에요. 자, 1학년 때는 따로 치환이 범위가 안 잡혔는데 2학년 지수 함수부터는 치환할 때 뭐를 생각해줘야 돼? 범위를 생각해줘야 돼. 지수할 때만 그래요. 로그 할 때는 범위 안 잡히죠. 로그 할 때는 범위 못 잡죠. 왜? 치역이 실수 전체니까. 그렇잖아요. 지수함수는 치역이 뭐죠? 양수니까. 끊기잖아.
자, 그러면 범위 생각해줘. 아, 그러면 지금 나는 절대값 범위, 가우스도 범위, 치환도 범위, 치환했더니 범위, 2의 x의 제곱이 치역은 뭐가 되는 거야? 양수니까, 잠깐만. 양수가 나왔어. 양수라는 걸 느꼈지? 양수라는 걸 느꼈지? 자, 양수가 느껴지면요, 기본적으로 양수 더하기 최대 최소가 나오면 어디로 간다고? 산술기하러 간다고? 기억하셔야 돼. 근데 지금은 최대 최소 물어봐, 안 물어봐? 안 물어보지. 물론 물어볼 수도 있어요. 여기 는 0이 아니고 는 y라고 쓰게 되면. 맞아요? 자, 그런데 일단은 요 세 가지에 대해서 범위가 나오니까 주의하라고 말씀을 드렸고, 오해 살 수 있으니까 살짝 지우고, 자, 다시 한번 잡자, 얘들아. 요 알파하고 베타는 색깔 따라가 빨간색의 근이에요. 맞아요? 그럼 내가 치환을 걸어버렸어. 4의 x의 제곱은 2x의 제곱이니까 x의 제곱 마이너스 7x 더하기 12라고. 그랬더니 인수분해가 되죠. 4, 3, 12가 되니까. 그러면 x-4에 x-3이니까 라지 x가 누가 나오는 거예요? 4, 그 다음에 3이 나옵니다. 라고 얘기할 수 있겠어요? 없겠어요? 있죠. 라지 x를 구하고자 하는 게 아니고 나는 스몰 x를 구하고자 하는 거니까 2의 x의 제곱입니다. 라고 얘기하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되겠죠. 그럼 2의 x의 제곱이 4일 수도 있고 3일 수도 있다라는 거 아니야? 그렇잖아. 맞아요? 자, 그러면 여기에서 우리 마무리를 지어볼까? 그럼 x는 이라고 얘기하면 2라고 얘기할 수 있겠지.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로그를 사용하면 되는데 아직은 로그 안 등장했으니까 가만히 있어보자. 그러면 나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어요? 2의 알파의 제곱이 4가 된다면 2의 베타의 제곱이 뭐가 돼요? 3이 됩니다. 라고 얘기할 수 있겠지. 베타 알파 바뀌어도 큰 문제 안 되잖아요. 그럼 2의 알파의 제곱이니까 16 더하기 9가 돼서 답이 누가 나온다? 25가 나옵니다. 라고 얘기할 수가 있는 거죠. 그쵸? 그럼 이제 우리는 여기에서 뭐 해줘야 돼? 또 하나 키워드는 치환 잡고 가우스 이 절대값에 대해서 뭐를 생각해 줘야 된다? 범위. 단순하게 뭐 그래프 그리고 미분했다가 끝이 아니고 정확하게 문제 구조에 대해서 파악을 하시려면 정의역부터 시작을 하셔야 돼요. 아시겠어요? 뭐 선생님 나 이거 다 풀 줄 아는 건데 풀 줄 아는 건 좋은데 제가 지금 계속 딴소리 엮어서 해드리잖아요. 답만 구하는 게 아니고 1학년 때 거 여러분들이 이런 거 노트 들고 다니시면서 적어서 내가 절대값을 모르는데 공부해야 되겠구나. 나는 산술기하 까먹었는데 공부해야 되겠구나. 난 가우스 까먹었는데 공부해야 되겠구나. 라는 걸 체크한 다음에 복습을 해주셔야지. 제가 아까 맨 처음에 니네 뭘 모르니? 라고 물어봤을 때 대답했어요? 안 했어요? 봐봐요. 지금도 대답을 안 하잖아요. 못했죠? 뭘 모르는지 아는지에 대해서. 자, 얘들아, 이런 거 나왔을 때 내가 필요한 건 뭐? A, B의 뭐 4분의 1과 3분의 1 숫자 대입해서 풀라는 소리 전혀 아니에요. 물론 A에 적당하게 한 4분의 1 넣어보고 B에다가 2분의 1 넣어보면 뭐 대충은 알 수 있겠죠. 근데 그러면 실력 증진이 안 되니까. 자, 여기 보세요. 여기에서 얘기하고 싶은 게 뭘까? 그랬더니 첫 번째 보아하니 너도 6이고 너도 6이고 너도 6이야. 맞지? 그렇잖아. 그래. 자, 그 다음 뭐 어쩌라고 라고 얘기하면 자, 볼까? A의 6제곱, A의 6제곱, B의 6제곱이야. 그래? 그러면 내가 이런 생각을 한번 해볼까? 너 A가 B보다 작죠? 맞아요? A가 B보다 작지, 양수 입장에서. 그러면 작은 것분에 큰 걸 하게 되면 걔네들은 뭐예요? 1보다 크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어, 없겠어? 있겠죠. 맞아요? 자, 그러면 여기를 다 내가 A의 6제곱으로 나누는 데 있어서 방정식이 아니고 부등식이잖아. 부등식으로 나눌 때는 뭘 주의해 줘야 되지? 음수로 나누면 안 되죠. 부등호 돌아갈 수 있으니까. 근데 저기는 지금 양수 보장 받았으니까 나눠도 돼, 안 돼? 되겠지. 자, 그러면 이거 1이죠. 맞아요?
U가 없어졌으니까 마이너스 X만 남겠지. 그치? 그럼 이거 뭐가 돼? 너 분모로 좀 내려갈래? 라고 얘기할 수 있겠어요? 없겠어요? 있겠죠. 그럼 A분의 B의 X의 제곱. 자, 그 다음에 너는 어떻게 되겠어? A분의 B의, 잠깐만, 6제곱. 그러면서 이제 여기까지 왔을 때, 마지막 진짜 눈앞에 있는데 이거를 못 찾는 친구들이 있어요. 왜죠? 1. 1은 A분의 B의 몇 제곱이에요? 0제곱이죠? 맞아요? 그럼 이제 여기에서 머릿속에서 이게 떠올라야 돼. 야, 잠깐만. 너는 지수 부등식인데 지수 부등식은 밑을 같게 할 수 있었을 때 지수의 대소관계가 밑이 1보다 크면 그냥 튀어나오고 밑이 1보다 작으면 반대로 뒤집혀서 튀어나온다 라는 사실 아시죠? 그래서 맨 처음에 이걸 잡았네. 그렇잖아. 그러면 너는 0제곱 이상 x 이상 6입니다 라고 얘기해서 x의 범위가 이렇게 나오니 만족하는 정수가 몇 개? 7개 라는 걸 손쉽게 알 수 있겠어 없겠어? 있겠죠. 첫 번째 A가 0과 1인지 A가 1보다 큰지 일단은 나눠서 생각을 해보겠구나 라는 거 좀 볼 수가 있겠죠. 모르니까. 그치? 그 다음에 문제를 자세히 보세요 라고 얘기하면 지금 여기 보시면 이 친구가 있어요. 그럼 이 친구는 뭐가 돼? AX의 제곱입니다 라고 얘기할 수 있겠어 없겠어? 있죠. 그러면은 나는 이 친구를 봤었을 때 가닥을 잡은 거야. 야, 너 AX의 제곱을 라지 A라고 얘기하면 뭐에서 풀 수 있어? 치환해서 좀 풀어볼 수 있지 않을까? 라는 생각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죠. 치환해서 2차식으로 가면 조금 더 편해질 텐데 라고. 자, 그러면 얘를 잡고 자 가보도록 할까요? a제곱분의 1 곱하기 라지 a의 제곱 마이너스 1은 자 a 곱하기 라지 a 마이너스 a 세제곱분의 1 곱하기 라지 a입니다 라고 쓸 수 있겠어요 없겠어요? 있죠. 아 근데 a 세제곱하고 a의 제곱이 거슬리니까 양변에다가 뭐 곱해주면 좋아? a의 세제곱 곱해주면 그나마 계산이 편해지겠지. 동의합니까? 그리고 a의 세제곱은 어차피 양수니까요. 곱해도 부등호 방향 달라져요? 안 달라져요? 안 달라지죠. 그럼 내가 이 식을요. a 세제곱을 곱하면 a 라지 a의 제곱 마이너스 a의 세제곱 a의 세제곱 하니까 a의 4제곱 곱하기 a 마이너스 a 이렇게 된다라고 얘기를 한 거야. 여기까지 동의할 수 있겠니? 문제 드릴 거 없죠? 자, 그러면 그냥 이거는 흘러가는 대로 가보도록 할까요? 야, 오변에 있는 거 저변으로 이항시켜봐 라고 얘기하면 돼. a 곱하기 a의 제곱 마이너스 그 다음에 니네 어떻게 하면 좋아? 자, a의 4제곱 마이너스 1의 라지 a 마이너스 a의 세제곱이 뭐가 됩니까? 0보다 큽니다 라고 얘기할 수 있겠어요 없겠어요? 그럼 라지 a에다가 누굴 대입하면 a의 세제곱을 대입을 해볼게. 그럼 a의 세제곱 대입하면 얘랑 얘랑 없어지겠지. 여기 a 세제곱 넣었으니까 여기 몇 제곱 나와요? a 7제곱 나오시는데 마이너스죠. 여기도 a 7제곱도 없어지겠지. 맞아? 그러면 얘는 뭐가 되겠어? 너 가만히 있어봐라. 이렇게 인수를 끄집어낼 수 있겠죠? 맞아요? 그러면 여기에서 이제 만들어 가야 되겠죠? 이렇게 하시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는 플러스 1입니다. 라고 얘기할 수 있겠어? 없겠어? 있겠죠. 그럼 걔가 뭐가 되는 거야? 0보다 작습니다. 라고 얘기할 수 있겠니? 없겠니? 있죠. 자, 근데 라지 A가 여기에서, 아이고, 요거 안 썼네. 자, 치환하면 지수에서는 뭐가 발생한다고요? 범위? 요거 잊지 말아야 돼요. 아시겠죠? 잊지 마세요. 꼭. 자, 그러면 얘들아 봐봐요. 여기서 이거 봐봐. 자, 스몰 a 무슨 수예요? 양수죠.
라지 A도 무슨 수예요? 양수죠. 그럼 나 무슨 수예요? 양수죠. 나 무슨 수예요? 양수인데? 근데 이거 음수지. 그럼 얘는 라지 A가 뭐가 나왔다? 라지 A에 들어가는 요 X가 뭐가 들어가든 어차피 양수일 거 아니에요? 그쵸? 그럼 얘는 부등호에 영향을 미치겠어요? 안 미치겠어요? 미치진 않겠죠. 누가 미쳐? 얘가 미치는 거지. 자, 지금 여기까지 결론이 나지 않았습니까? 그쵸? 맞아요? 자, 그러면 나는 생각을 좀 해줘야 돼요. 이 친구에 대해서 두 가지로 구분을 해줘야 되겠지. A가 0과 1 사이일 때와 A가 뭐보다 클 때? 1보다 클 때라고 말이죠. 그렇지 않아요? 자, 문제 다시 읽어보세요. 야, 그러면 생각을 해봐봐. A가 1보다 크다면은 이거는 뭐가 돼? 부등호 그대로 따라가 줘야 되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X는 뭐가 되는 거예요? 3보다 작습니다 라고 해줘야 되겠죠. 맞아요? 자, 그 다음에 A가 0과 1 사이일 때는 어떻게 돼줘야 돼요? 부등호의 방향, 지수가 나올 때 반대로 돌아서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얘는 어떻게 돼줘야 돼? X가 3보다 큽니다. 자, 그러면 자, 얘들아, 중요한 거 생각 들어간다. 자, 보자. 선생님, 뭔지 모르는데, 자, 4x의 제곱 더하기 4의 마이너스 x의 제곱 마이너스 2의 1 플러스 x의 제곱 마이너스 2의 1 마이너스 x의 제곱은 마이너스 a라고 두고요. 그 다음에 요렇게 있는 좌변과 그 다음에 요렇게 있는 우변을 뭐예요? 뽀각 잘라요. 뽀각. 좌변 우변을 뽀각. 웨하스 뽀개듯이 뽀각을 했어요. 그럼 내 왼손에 좌변의 식이 있겠고 오른손에 우변의 식이 있죠. 근데 얘들아 생각해보면 이게 지금 연립방정식이잖아. 두 개의 식이 딱 연결된 거. 뽀각하면은 누가 튀어나와 줘야 돼? 여기에 는 y와 여기에 는 y가 돼요. 맞죠? 그러면 나는 뭐 했으면 좋겠어? 라고 얘기하면 생각해봐봐. 좌변은 치환하면은 당연히 2차식으로 건너가겠죠. 우변은 뭐예요? 상수함수지. 그럼 얘를 움직여 봐가지고 근이 하나가 나오는 범위를 만들어내면 되겠어? 안 되겠어? 된다 이거야. 그러면 뽀각을 해서 내가 두 개의 함수를 놓고 함수적으로 풀이를 해서 얘를 적당하게 움직여 봐서 답을 구해 보겠다라는 거예요. 여기까지 동의할 수 있겠어요? 자, 잘 모르겠다고? 자, 그러면 생각해 볼까? 자, 요식만 보세요. 요식에서 지금 x는 변수니까 문제가 안 되죠. 근데 a는 상수형 문자에 아직 정해진다 누군지 몰라. 그럼 얘 때문에 이 전체 그래프의 결과는 위로 올라갈 건지 아래로 내려갈 건지 알 수 있겠어 없겠어? 없잖아. 그럼 이거 기억하세요. 내가 모르는 놈을 따를 시켜놨어. 한쪽에다가. 그럼 이쪽은 내가 아는 놈들이지. 아는 놈들은 내가 그릴 수 있어 없어? 있지. 완벽하게 고정된 그래프 하나 그릴 수 있잖아요. 그리고 마지막에 뭐 하면 돼? 얘를 움직여 보면 되는 거야. 자, 요거 미적분 2에서 많이 써먹는 방식입니다. 아시겠어요? 꼭 기억하세요. 상수가 있으면은 상수만 남기고 나머지 반대편으로 다 이사를 시켜요. 분수가 됐든 덧셈 뺄셈이 됐든 말이죠. 자, 그리고서 고정된 이 픽을 뭐 하시면 돼? 그리시면 되는 건데 이 그림을 어떻게 그려요? 어떻게 그리긴? 치환해서 2차식으로 가면 되잖아. 자, 그러면 이거 지웠어. 자, 그럼 가보도록 하시죠. 야, 너 2가 있는데 그러면 이제 식을 좀 이쁘게 써볼까? x의 제곱 마이너스 2의 라지 x 마이너스 2 맞습니까? 그쵸? 그 다음에 치환하면 잊지 말자 누구? 범위. 치환하면 잊지 말자 누구? 범위. 라지 x의 범위가 뭐가 됩니까? 그러면 이제 또 여기서 봐야지. 라지 x의 범위냐 선생님.
자, 일단은 암기가 느끼셔야 되겠죠? 양수죠? 양수죠? 산술기하 쓰시면 돼요. 그럼 얘는 어떻게 되겠어요? 2 이상 되겠습니까? 네. 완전 제곱식으로 갈게. x-1의 제곱이야. 그럼 여기다 뭘 써주면 돼? 마이너스 3 써주면 되지 않겠어? 이렇게. 그러면은 나의 그래프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2 이상에서 요쪽만 보겠습니다. 라고 얘기할 수 있겠니? 없겠니? 있겠죠. 자, 그러면 이제 생각해 보세요. 이제 여기까지 고정된 그래프를 그렸으면 누구만 남았어? 마이너스 A만 남았지. 마이너스 A가 자 보도록 할게요. 자 이제 빨간색 Y는 마이너스 A 아까 지워버렸나? 자 요 친구 자 Y는 마이너스 A가 등장합니다. Y는 마이너스 A가 자 적어도 하나의 실그러니까 그는 가져야 되겠죠. 맞아요? 자, 여기 라인이 누구라고 그랬어요? 여기 라인이 이게 마이너스 2라고 그랬지? 맞아? 이 그래프는 안 그리고 연두색만 가져갈 거니까. 자, 만약에 내가 여기인지 모르는 상수함수 마이너스 A를 그렸습니다. 근이 있어요? 없어요? 없죠? 맞아? 그럼 얘가 내려가는 건 의미가 없지. 올라가서 어디에서 처음 만나요? 마이너스 2점에서 처음 만나지 않겠습니까? 여기까지 되시겠어요? 그러면 마이너스 A라는 상수함수가 마이너스 2라는 값보다 뭐 해줘야지만 근이 생기겠어요? 커야지만 근이 생기겠지 이렇게. 근데 어디서부터 만나? 같을 때부터 만나겠죠. 근데 여기 마이너스 귀찮으니까 A가 뭐예요? 2 이하입니다 라고